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정부는 최종 등급이 2년 연속 미흡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8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우수 등급은 15곳이었습니다. 이어 양호 28곳, 보통 31곳, 미흡 9곳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한국가스공사 등 28개는 양호, 강원랜드 등 31개는 보통이었습니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은 미흡, 한국관광공사 등 4개 기관은 아주 미흡을 받았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을 평가했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와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성, 재무실적 등 기관 운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면서도 물가, 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미흡 이하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4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조정 조치도 시행됩니다. 2년 연속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선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합니다. 한편 직무급을 도입하거나 운영실적 최우수를 받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은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방 행보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울산에 설립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는 지방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 SDS 사장 등 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행정안전부 차관과 재난안전본부장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강영석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다음 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늘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대형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K-팝은 물론 음식과 의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요. 문화와 산업이 맞닿은 현장에는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지는 공연장 앞으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여름의 열기도
한류 팬들의 열정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So I'm here today to see Wavy and aespa. They are my favorites from today's lineup. And although it is very hot, I feel like the event has many attractions that we can stay indoors. So it wasn't that exhausting to be outside. 15,000석 규모 국내 대표 공연장은 팬들의 응원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K-팝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자 객석에선 환호가 터집니다. 대형 한류 축제 마이케이 페스타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입니다. 이번 축제는 K-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류와 화장품, 음식 등 한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체험도 하며 한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K 콘텐츠 속에 등장한 소비재를 입고 마시고 발라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진도 남기고 가장 잘 어울리는 화장품의 색깔도 전문가와 함께 찾아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은 K 드라마나 노래 같은 거로 유명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화장품이나 패션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얻게 되고 사진가나 진단서 같은 거나 그런 화장품들을 다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직접 만나는 수출 상담회도 축제 기간 열립니다. 오는 22일까지 예상되는 수출 상담만 1,200건입니다. 즉석에서 국내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업무 협약도 여러 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한류가 그만큼 확장된 반면 산업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제는 한류 교류, 문화 교류가 이제 자원 교류, 외교로 확산되는 이게 아마 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마이케이 페스타를 문화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66으로 앞선 달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가량 크게 내렸고 수산물 가격도 1.4% 하락했습니다.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가격도 0.6% 내렸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